당시 공장제 고대 노예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 팬데믹 상태가 딱 갑자기 와버리면 순식간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장점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몰랐던 단점도 알게 되고 모든 게 순식간에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이 팬데믹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인생을 살면서도 여러분들 정말 갑자기 안 좋은 일이 그냥 뻥뻥뻥뻥 터지는 일이 분명 올 겁니다. 그때 아마 여러분들은 내가 이런 걸 해내네. 내가 이게 정말 약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지만 바로바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항상 정답은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정답은 원칙을 지키는 것. 이게 가장 정답이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급작스럽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과정 속에서 야 내가 진짜 집중력이 없구나. 야 내가 꽤 잘하는데 문제 잘 푸는데 뭐 이런 단점과 장점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원칙을 지키는 게 맞다. 그 원칙이 뭘까요? 개념을 탄탄하게 다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한능검에서 늘 얘기하지만 개념으로 시작해서 기출로 마무리되는 것. 이게 원칙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열심히 개념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고려의 문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전 제일 재미있는 시간, 문화 파트. 고려의 이제 불교의 나라니까 불상과 회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초기에 이 불상들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런 철불이 굉장히 유행하더라. 이게 철을 녹여가지고 만든 불상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고려 초기에 철불이 유행할까? 뭐 대표적인 게 뭐 하남, 하사, 창동. 이름도 길어.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외워? 하남, 하사, 창동, 철. 나도 어렵다, 야. 하남, 하사, 창동, 철조, 석가, 열애, 좌상. 네. 외우지 마! 그냥 지금 사진 떴잖아요. 그 사진 보고 이게 고려시대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아셨죠? 자, 어찌되었건 앞에 이제 지역명이 붙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그 불상의 어떤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있는지, 그거 이제 이름 순서예요. 순서인데 초창기에 이렇게 철불이 많았던 이유는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나라가 세워졌잖아. 태조 왕건. 자, 이제 이후부터는 전쟁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호족들이 갖고 있었던 무기들, 철로 만든 무기들을 다 녹여서 평화를 갈구하는 부처님상을 만든다. 명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본다면 왕권을 강화하는 데도 나름 도움이 되겠죠. 뭐 그런 차원에서 이 고려 초기에는 이렇게 철불들이 유행하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불교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저는 그거 같아요. 파경미와 개성미. 그러니까 그 이전의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석굴암, 본존볼, 제가 얘기했잖아요. 완벽하다고요. 완벽하니까 약간 정은 없어. 너무 완벽하니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뭐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려의 불상을 보면요. 굉장히 이게 통일신라 시대 그 석굴암 본존불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많이 무너져요. 뭐지?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망가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걸 좀 다른 시대로 본다면 저는 굉장한 개성미와 굉장한 파격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려는 지방 호족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 자체가 지방 호족의 그 다양한 특징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 파격적인 그 불상은 그 지방의 호족을 닮은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죠. 네. 어쨌건 그래서 굉장히 대형 석불들이 많더라. 보세요.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사. 이거는 무조건 가서 봐야 돼.
보면 이건 사진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진이 주는 왜곡이 있어요. 사진으로 아무리 봐도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 직접 한번 가서 보면 저 진짜 논산 관족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을 이거 맨날 이렇게 사진만 보다가 직접 가서 봤거든요. 대박. 어마어마해. 정말 어마어마해요. 근데 참 그냥 일반인들의 시선이 볼 때는 참 그러니까 석굴암 본존불에 비해서 참 못 만들었다. 뭐 이런 느낌? 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사진들을 보다가 이게 우리가 미술사 이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석굴암 본존불 딱 보여줘요. 그럼 이제 애들이 이제 시선이 이렇게 압도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 느낌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완벽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음 컷에 이제 그럼 고려의 그 불상 보여줄게 라고 해서 이 논산 이 관촉사에 있는 석조 미륵보살 입상 딱 넘기잖아요. 그러면 요런 표정 요런 표정이 나와요. 네. 왜냐면 너무 달라. 너무 달라. 예. 진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논산 황산벌 계백 이순신이 김유신이 쌓았던 그곳 황산벌 논산. 그다음에 안동 이천동 마의 열애 입상 역시 커요. 역시 큽니다. 그다음에 파주 용리리 마의 이불 입상 이런 걸 보면 마치 그냥 돌로 만든 산 위에다가 그냥 얼굴 하나 턱 올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산 전체가 그냥 불상이다 보니까 굉장히 거대하고요, 굉장히 개성이 있고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고려 불상의 어떤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불탑을 보죠. 불탑은요, 여주에 고달사지 승탑이 있어요. 여주에 고달사지 승탑. 여러분들이 승탑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승탑. 그 부처님이 아니라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사리를 모셔놓은 탑. 신라 말기부터 이제 그러니까 삼국시대, 그러니까 후삼국시대 통일신라 말기부터 왜 선종이 유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충주에 있는 정토사지 홍법국사 승탑. 네, 요것도 역시 요건 이제 국박은 뭐냐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충주에 있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요것도 승탑. 요런 승탑들이 초창기에 아직까지는 그 선종의 영향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요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인쇄물을 보면요, 초창기 인쇄에서는 역시 뭐니 해도 목판과 활판을 좀 나눠봤을 때 목판봉 같은 경우는 나무로 만든 거 아닙니까? 나무로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똑같은 것을 쭉쭉쭉쭉 찍어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대량 인쇄에 도움이 되는데, 하지만 다양한 걸 찍어낼 수는 없죠. 왜냐면 목판 하나 찍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건 좀 힘들지만 같은 책을 많이 찍어낼 때는 좋겠죠. 반면에 활판은요, 활판은 글자를 그냥 예를 들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붙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기역하고 암은 가 붙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신이 무궁무진하죠.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책을 찍어낼 수가 있죠. 근데 이 당시에 기술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 글자를 이 판 밑에 있는 판에 딱 고정을 시키는 걸 못했어요. 그래서 뭐 밀랍, 예를 들면 이제 그 벌꿀통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 녹여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했는데 이게 약해. 그래서 꼭 한 몇 번 누르면 이게 글자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가 무너진 게 아니라 글자의 정렬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으로 찍긴 또 이렇게 불편해요. 그런 어떤 약점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초창기는요, 고려 초기에는 역시 초조대장경, 우리가 또 이게 인쇄의 나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통일신라의 그 석굴암 불국사, 석가탑이죠. 그러니까 불국사 3층 삽에 그 보여졌던, 거기서 발견되었던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역사가 쭉 나와가지고 초조대장경, 이거 얘기했죠. 거란족 쳐들어왔을 때 부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막아내겠다라고 했던 초조대장경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축 양식은요, 고려의 독특한 고려의 어떤 그 주로 보일 수 있는 그 독특 양식은 이런 주심포 양식이 많았어요. 주심포 양식이 뭐냐면, 주가 이게 뭐냐면 기둥주자예요. 심은 가운데라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그 기둥 위에만, 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위에 있는 이 지붕을 떠받기 위해서 이렇게 앞쪽으로 이제 무게중심을 이렇게 쭉
기둥 이렇게 지붕의 무게를 이렇게 받아주고 있는 날개처럼 받아주고 있는 그 장식을 얘기합니다. 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포가 어디 있느냐? 기둥 위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이걸 주심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시간이 흘러가면 요 기둥 위에 있는 요 포, 또 기둥 위에 있는 포 말고 요 포와 포 사이에 또 포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요런 건 이제 다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이렇게 주심포 양식이 주를 이루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고요. 기둥도 보시면 이렇게 배을림, 약간의 이렇게 배가 뿔뚝 나와 있는 듯한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래요. 여러분들 왜 그 153 볼펜, 모나미 볼펜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스프링을 이렇게 누르면 뭔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그죠? 마찬가지로 이 지붕이 엄청 무겁거든요. 이 지붕은 흙을 다 집어넣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무거워요. 근데 이게 만약에 똑바르게 있다. 그럼 그걸 볼 때 보는 사람이 불안한 거야. 왜냐면 이 무게에 의해서 이게 너무 똑바르면 이게 넘어지거나 부러지거나 뭔가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무거운 무게를 이었을 때 이걸 퉁 받치는 느낌. 약간 탄력성을 느껴주는 어떤 그런 느낌. 이런 걸 줘가지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편안함을 주기 위한 그런 이유가 이런 배을림 기둥에 있다라고 이제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그럴듯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주심포 양식이 유행했다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과학은요, 사천대. 요건 이제 이것도 뭐 일종의 이제 사천대라고 하는 건 이제 하늘의 별자리 뭐 이런 것들을 재는 그런 기구 관청이기도 합니다. 선명력, 이건 이제 달력이죠. 달력. 지금 우리는 1월부터 12월 달력 쓰고 있잖아요. 그죠? 이 당시는 그런 달력은 없고요. 당나라에서 온 선명력,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역법, 이걸 역법이라 그래요. 달력, 역법을 쓰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